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과 그것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구식 식단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랐고 음식은 늘 편리하고 맛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엔 베이컨과 계란 프라이, 점심엔 치즈버거와 감자튀김, 저녁엔 기름진 피자 한 판이나 크림이 잔뜩 들어간 파스타를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음식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었죠. 그러나 몇 년 전 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직장에서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복부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과식하거나 소화불량을 겪는 일이 종종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았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면서 몸이 무겁고 지친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결국 병원을 찾기로 했고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위장 장애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를 듣기 위해 의사와 마주한 그 순간 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임스 씨, 검사 결과를 봤는데 대장암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대장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의사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암이라니요? 저는 아직 젊고 특별히 건강이 나쁘다고 느껴본 적도 없었는데 그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며 좋아하는 음식을 즐겼을 뿐인데 그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차분히 병의 원인과 향후 치료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장암은 섬유질이 부족하고 지방이 많은 식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튀긴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대장에 부담이 가중되죠. 앞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평소 먹던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기름이 흥건한 치즈버거, 크림소스에 절인 파스타, 달콤한 탄산음료와 디저트들. 이 음식들이 지금 제 병의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막막했습니다. 평생 기름진 음식만 먹으며 살았던 제가 갑자기 건강식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던 중 제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한국에서 온 수지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임스, 내가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안 가.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전통 한국식 식단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솔직히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김치 정도만 알고 있었고 그것조차도 매운 음식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치? 그게 전부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수지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야. 특히 전통 한국식 식단은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발효음식, 해조류, 그리고 통곡물 중심의 식단은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때?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수지의 진심 어린 권유와 그녀가 가져온 다양한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구 자료까지 들고 와 전통 한국식 식단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과 섬유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온 서구식 식단은 기름지고 섬유질이 부족해서 대장에 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높아. 한국 음식은 반대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도록 도와줘. 그날 이후 수지는 제게 전통 한국식 식단을 소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해 직접 한식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맛본 한식은 단순하면서도 신선한 메뉴였습니다. 삶은 브로콜리, 구운 고등어 현미밥,
김치, 그리고 미역국이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기름기 없이 깔끔하게 조리되어 있었고 특히 미역국의 부드럽고 담백한 맛은 처음 먹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수지는 식사 중간마다 각 음식이 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는 발효 음식이라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현미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대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미역 같은 해조류는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 그날 저는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맛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지의 따뜻한 배려와 한국 음식의 매력은 저에게 단순한 식사가 아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수지의 초대는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고 저는 그 초대에 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전통 한국 음식을 준비해 두었어요. 현미밥, 삶은 브로콜리, 구운 고등어, 발효된 김치,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까지 모든 음식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생전 처음 보는 한식 상차림을 마주하며 살짝 긴장했습니다. 서구식 식사처럼 한 접시에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작은 접시에 여러 반찬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해하자 수지는 웃으며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선 밥과 반찬을 같이 먹는 게 기본이야. 밥을 한 숟가락 뜨고 반찬을 하나씩 곁들여 먹으면 돼. 그리고 미역국은 밥과 함께 먹어도 되고 그냥 천천히 마셔도 좋아. 그녀의 설명에 따라 첫 숟가락을 떠보았습니다. 현미밥과 구운 고등어를 함께 입에 넣었을 때 담백한 생선의 풍미와 고소한 밥맛이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치를 한 조각 곁들였을 때는 입안에서 터지는 상큼하고 매콤한 맛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수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치? 한국 음식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의 맛이 잘 살아있어. 건강에도 좋고. 특히 미역국은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바다의 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을 때 속이 따뜻하게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이 국은 정말 특별한데? 제가 감탄하자 수지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미역국은 한국에서 생일이나 산후조리 때 꼭 먹는 음식이야. 몸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환자들이나 수술 후에도 많이 먹어. 너한테도 딱 어울릴 거야. 저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궁금했습니다. 이 음식들이 정말 내 몸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신뢰가 생겼습니다. 매일 기름지고 짠 음식에 익숙했던 제 몸이 이런 깔끔하고 신선한 음식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한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지가 레시피를 알려주며 몇 가지 기본적인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제가 혼자서도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현미밥을 짓고 간단한 나물 반찬을 무치거나 구운 생선을 준비하는 일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츰 익숙해졌죠. 일주일 정도 한국 음식을 먹고 난 후 저는 제 몸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화였습니다. 평소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느낌이 들곤 했는데 한국 음식을 먹은 뒤에는 속이 편안하고 가벼웠습니다. 특히 미역국을 먹은 날에는 소화가 훨씬 잘 된다는 걸 느꼈어요. 김치는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콤하고 강한 맛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니 그 매운맛이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변비가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이 변화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치는 유산균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거든. 이게 내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고등어 같은 생선도 제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평소 고기를 중심으로 식사를 하던 제가 담백한 생선 요리를 먹기 시작하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는 수지의 설명도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음식이 제 몸에 더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겪었던 피로감과 메스꺼움이 점차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영양 균형을 맞춘 식단으로 섭취하니 전반적인 활력도 되찾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이런 제 변화를 보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한국식 식단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 이상이야. 너도 느껴졌지? 음식이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전통 한국식 식단을 통해 저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국 음식의 짠맛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치와 된장국 같은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져서 수지에게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수지, 맛은 좋은데 이렇게 짜도 괜찮은 거야? 건강에 좋다면서 짠맛이 좀 과한 것 같아. 김치나 된장은 발효 음식이라 처음엔 짜게 느껴질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먹던 음식들과 비교하면 자연스러운 맛이라 몸에 나쁘지 않아. 원하면 싱겁게 조리하는 방법도 알려줄게. 그 후로 저는 수지가 알려준 대로 간을 조금씩 조절하며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 입맛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기름지고 단 음식만을 찾던 제가 이제는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맛을 즐기게 되었죠. 이렇게 전통 한국식 식단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제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몸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앞으로의 회복에 대해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삶고 무친 무요리는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먹는 반찬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제게 주는 의미는 훨씬 커졌습니다. 무가 가진 본연의 맛과 영양, 그리고 그것을 요리하며 느낀 소박한 행복은 제 삶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를 얇게 썰어 물에 넣고 삶는 과정은 제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리는 그동안 제가 단순히 결과물로만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과정 자체가 제게 치유와 평온을 주는 시간이 되었죠. 수지는 요리를 가르쳐주며 늘 말했습니다. 제임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보는 과정이야. 무가 물속에서 부드럽게 익어가는 걸 보면서 내 몸도 이렇게 치유된다고 상상해봐.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무를 삶으며 그 안에서 작은 변화들을 관찰하다 보면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요리와 나 자신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무가 처음 물속에 들어가 딱딱한 상태였다가 점차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치 제 몸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은 무를 조심스럽게 건져내고 그 위에 참기름 한 방울, 소금 약간, 그리고 깨를 뿌리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단순한 요리가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 질문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죠. 삶은 무의 첫 맛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익힌 무 특유의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움은 제가 평소 먹던 강렬하고 자극적인 맛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맛이 이렇게나 만족스러울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삶고 무친 무요리는 단순히 맛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무가 가진 영양학적인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무는 섬유질이 많아서 대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소화효소도 풍부해서 소화를 돕는 데 아주 좋아. 그리고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야. 그녀의 말을 듣고 나니 이 작은 반찬이 제 몸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소화불량과 변비가 심했던 사람이었는데 무요리를 꾸준히 먹으면서 이러한 증상이 점점 완화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무요리를 꾸준히 먹으면서 제 몸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자주 들었지만 무요리를 곁들여 먹으면서 소화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저녁에 무요리를 먹은 날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상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겪었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변비였습니다. 그런데 무요리를 꾸준히 먹으면서 변비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된 것은
작은 변화 같지만 제 일상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무요리는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뿐 아니라 제 몸에 활력을 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수지는 무가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는데 그 말처럼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요리를 따라하며 간단히 만들어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무요리를 다양하게 변형해 보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얇게 채 썬 물을 고춧가루와 간장으로 무쳐보았습니다. 살짝 매운맛이 더해지니 입맛을 돋우는데 탁월했습니다. 삶은 물을 된장과 참기름으로 무쳤습니다. 된장의 깊고 고소한 맛이 무의 단맛과 잘 어우러져 새로운 음식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삶은 물을 얇게 썰어 식초와 꿀, 그리고 깨를 넣어 샐러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샐러드는 상큼하면서도 은은한 단맛 덕분에 입맛이 없던 날에도 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제 시도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요리에 재미를 붙였구나. 무 같은 간단한 재료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한국식 식단의 매력이야. 삶고 무친 무요리는 단순히 반찬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리를 통해 제 몸을 치유하고 삶의 작은 기쁨을 찾아가는 과정은 제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죠. 무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제 몸을 회복시켰고 요리를 만드는 과정은 제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수지에게 말했습니다. 수지, 이렇게 간단한 무요리가 나한테 이런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 건강뿐 아니라 마음도 편안해지는 걸 느끼고 있어.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그게 바로 음식의 힘이야. 우리가 먹는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 이제 삶고 무친 무요리는 제 식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식탁 위에 무요리를 올리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일을 넘어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요리는 제게 소박한 삶의 즐거움과 자신을 돌보는 방식, 그리고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제 삶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경험한 후 저는 단순히 식습관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김치, 된장국, 무요리 같은 소박한 음식들이 제 몸을 치유했을 뿐 아니라 제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느낀 이 변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항암 치료와 함께 전통 한국식 식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제 몸은 점점 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소화불량과 속 쓰림 같은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제 몸이 점점 더 활기를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는 정기검진 결과를 확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당신의 건강 상태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완치 판정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회복하셨습니다. 치료 효과도 좋았지만 전통 한국식 식단이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느꼈던 절망감이 떠오르며 지금 이렇게 건강을 되찾은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제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치료 덕분만이 아니라 새로운 식단과 일을 통해 배운 건강한 삶의 방식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며 변화한 것은 단지 제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의 식사에서 새로운 활력을 느끼며 음식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무요리나 김치 같은 발효 음식들은 소화를 돕고 대장을 건강하게 만들었고 된장국과 미역국 같은 국물 요리는 속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자 체력이 좋아졌고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음식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리를 준비하며 느껴지는 차분함,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먹으며 느껴지는 만족감은 저를 더 긍정적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서구식 식단에서는 항상 바쁘게 음식을 먹고 끝내는 데 익숙했지만 이제는 한 끼 한 끼를 소중히 여기고 음식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국 음식의 특징인 발효는 저에게 삶의 철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발효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고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제 삶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언가를 천천히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것이죠. 김치, 된장국, 무요리, 그리고 미역국은 이제 제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제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요리는 제게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수지가 가르쳐준 이 소박한 음식은 제가 한국 음식과 연결되는 첫걸음이 되었고 지금도 매일 제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반찬입니다. 저는 물을 삶고 무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수지와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녀가 제게 소개해준 전통 한국식 식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지, 내 덕분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한국 음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내게 새 삶을 열어준 선물이야.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한국 음식이 너를 치유했다니 정말 기뻐. 앞으로도 이 음식들과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길 바랄게. 한국 음식을 통해 제가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과 가족들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음식이 너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김치나 된장국 같은 음식을 우리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그들의 질문은 제게 새로운 동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전통 한국식 식단이 가진 가치와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리고 건강한 음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전통 한국식 식단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와 영상을 통해 한국 음식이 가진 건강한 매력과 조리법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부터 무요리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 된장국의 깊은 맛을 살리는 비법까지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전통 한국식 식단은 대장암을 극복하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해준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음식을 꼭 경험해 보세요. 한국 음식이 준 소중한 깨달음. 이제 저는 매일의 식사에서 소박하지만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한국 음식은 제게 단순히 건강을 위한 식단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식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더없이 소중한 선물입니다. 전통 한국식 식단은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음식은 곧 약입니다. 제가 한국 음식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듯이 여러분도 삶을 변화시키는 음식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치, 된장국, 무요리 같은 한국 음식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며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었다면 여러분도 이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한국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사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